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제가 어제 좀 아파가지고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플레이어 MSCI로 꼽아봤습니다. 이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MSCI가 2018년 5월 지수 리뷰를 어제 발표하면서 이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됐는지에 따라서 오늘 장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신흥시장들이 많이 어렵죠.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큼은 나홀로 웃고 있습니다. 이 MSCI는 중국 본토 233개 종목의 신흥시장 지수의 부분 편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의 패시브 펀드 자금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8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액티브 자금까지 다 포함하면 43조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투업계에서는 MSCI의 영향이 대형주를 아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분 편입으로 5%, 1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에 MSCI 신흥시장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은 0.15%포인트가 줄어들고 3,200억 원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파는 MSC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중국 A주 내에서 비중이 높은 금융주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5만 원대 이하 내려가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혐한 현황을 좀 봤었어요. 그랬더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누적 순매도가 4,600억 원, 기관은 3,60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은 외국인이 1,600억 원을, 기관이 7,80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에서 훨씬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A주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패시브 매도 물량 당연히 삼성전자에 쏠릴 것이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삼성그룹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금융위가 증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례적으로 이걸 공표한 것. 이 문제가 삼성물산과 합병 이전까지도 올라가게 될까? 또 자사주 매각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까? 보험업법에 인해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건데 1분기에 굉장히 예상치 못한 어닝이 나왔었죠. 반도체 업황 올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 부문인 핸드폰 부문에서 점유율이 밀리고 있으니까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 평택 신규 공장 라인 가동했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 가동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비중 엄청나게 올랐죠. 액면 분할 전 공매도 비중 1.5%였는데 11일자로 25%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는 좀 10%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이런 국내 상황들을 좀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기관의 매매 패턴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삼성전자 공매도 계속 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26%까지 올랐다는 거는 주가 바닥을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비율이 20%를 넘겼을 때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반등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딱 단 한 번 더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적 기대감 EPS가 악화되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EPS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더 가지는 않지 않을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한편으론 제가 좀 삼성전자 얘기로 샜었는데 다시 MSCI 이야기 돌아갈게요. MSCI발 호재가 오늘 바이오 업종에 들어왔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셀트리온 제약, HLB 바이로메드, 삼성 엔지니어링, 펄어비스 등 5개 종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중에 3종목이 바이오네요.
편입일인 6월 1일 전까지는 종목별로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센티멘트 많이 죽었었는데 살아날까요?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과 제약 업종 다 상승하는 추세 보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외에서 바이오 보는 시각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MSCI 신규 편입 기준은 시총과 유동 비율, 즉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MSCI 종목이 편입됐다고 해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수급적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SCI로 인한 다양한 영향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보죠. 네, 오늘 화요일인 오늘은 KB증권의 도곡스타 PB센터 최한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일과 3일에 추천했었던 현대제철과 알루코 최고가 기준으로 16%, 37%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 선택하셨는데 이유는요? 예, 최근에 정유업종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복합 정제 마진이 3월 평균 배럴당 7.4달러에서 이제 4월 평균 배럴당 6.6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제 마진의 하락 이유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이란 리스크 등으로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에서 70달러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은 정유사들의 그 정제 마진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원유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유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정제 마진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정제 마진은 배럴당 8달러 수준을 예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정제 마진 하락에 따른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 이제 SK 루브리컨츠 이제 상장 철회 악재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자사주 1조 원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회사에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시장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주가는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1조 원이면은 520만 주 정도 되는데 7월 말까지 3개월 내에 장내 매수한다고 공시했으니까 1일 평균에서 8만 5천 주 정도 매수하는 셈이고요. 1일 평균 거래량이 23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수량은 분명히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21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 판문점 선언 후 첫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남북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처음 마주 앉는 건데요. 북측 대표단의 철도성 부상과 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동행하게 됩니다. 경제협력 논의, 남북철도 연결 논의 이루어질까요?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경주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7월 중순에나 볼 수 있는 날씨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빨리 한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